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함,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 문제가 생기면 비난받고 잘해도 당연시되는 부서에서 일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긍심을 지키고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이해해봅시다. 모든 회사에는 성과가 눈에 잘 띄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업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매월 매출 수치로 성과가 바로 드러납니다. 마케팅팀은 캠페인 결과로, 기획팀은 새로운 프로젝트 런칭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면 IT 인프라팀은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일이고, 품질관리팀은 불량이 나오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전자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후자는 실패를 막아내는 일입니다. 성공은 축하받지만 실패가 없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불리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4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성과의 가시화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잊혀진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IT팀이라면 단순히 시스템 정상 운영이라고 보고하지 말고 금주 잠재적 보안 위협 10억 원 차단, 예상 피해액 3억 원 절약처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세요.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 서버 과부하 징후를 감지한 저희 팀이 즉시 대응하여 수요일 오전 중요한 고객 프레젠테이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처럼 상황, 행동, 결과의 구조로 전달하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월간 또는 주간 성과 리포트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막아낸 것들, 사전 예방으로 절약한 비용 등을 정리해서 공유하세요. 숫자와 구체적 사례가 함께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다른 부서를 단순한 동료가 아닌 내부 고객으로 생각하되 우리의 전문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팀이라면 채용 담당자에게 지원자 서류를 검토해드렸습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검토 결과 A 후보는 기술 역량이 뛰어나지만 팀워크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B 후보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면접 시 A 후보에게는 협업 경험을, B 후보에게는 학습 의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처럼 전문적 의견을 함께 제공하세요. 또한 성과 공유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부서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언급하거나 그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때 이 프로젝트에서 법무팀의 리스크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덧붙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세 번째는 내부 자긍심 유지입니다. 외부에서 몰라줘도 팀 내부에서는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주간 팀 미팅에서 이번 주 MVP를 선정해보세요. 가장 빠른 문제 해결,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 가장 세심한 예방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돌아가며 서로를 칭찬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과 기록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별로 이번 달 가장 자랑스러운 일,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와 해결 과정, 동료나 다른 부서를 도운 사례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이런 기록들은 나중에 인사평가나 승진 심사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라면 전략적 보고가 중요합니다. 상위 관리진에게 보고할 때는 단순한 업무 현황이 아니라 우리 팀의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달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달 잠재적 리스크 요인 12건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예상 손실은 약 2억 원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럼 보고하세요. 또한 업계 벤치마킹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타사에서 유사한 문제로 평균 3일간 업무 중단이 있었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는 2시간 만에 복구하여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처럼 상대적 우수성을 보여주세요. 추가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서화의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업무 일지에 오늘 해결한 문제, 예방한 리스크, 도움을 준 동료나 부서를 간단히 기록하세요. 이런 작은 기록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성과 자료가 됩니다.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회사 내 다른 부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점심 약속, 커피 타임, 사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쌓고 자연스럽게 우리 팀이 역할과 중요성을 알려나가세요. 외부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배운 내용을 팀에 공유할 때 이번 교육에서 들은 사례와 비교해보니 우리 팀의 접근법이 업계 베스트 프랙터스와
일치한다라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제안 드린다처럼 전문성을 드러내세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게 두면 잊혀집니다. 보이지 않는 성과를 보이게 만들고 당연시되는 기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제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달라진 인정과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